최근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특권층의 부패와 불평등에 반발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시위의 공통된 특징, 이른바 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이들의 분노가 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만큼 시위 방식도 이전과는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 각국의 시위 상황 전해드리면서 새로운 시위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필리핀 상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치권 비리 의혹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최근에 벌어졌는데 어제도 시위가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팔, 인도네시아 시위 상황은 지금은 좀 잠잠한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필리핀에서는 지난 21일에 이어서 어제 28일에도 또 시위가 일요일에 있었습니다. 수도 마닐라, 또 케선시티 등 전국 각지에서 부패에 맞서는 걷기 행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부패 종식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네. 21일 시위 때보다는 좀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는데 참가자들의 열기는 여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모든 부패를 멈춰라라고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일요일 시위는 영어 이니셜로 ATOM, 우리말로는 아톰이라고 불리는 그런 단체가 주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단체가 1983년 당시에 마르코스 독재 정권 시절이었잖아요. 이때 야당 지도자였던 베니그도 아키노 2세 네. 전 상원의원 암살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위해서 결성된 단체예요. 꽤 역사가 깊은 단체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 단체 회장이 현지 뉴스 방송사 ABS, CBN과 인터뷰한 영상을 보니까 부패가 필리핀 전체 이 나라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뿌리 뽑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또 니노의 아키노의 손자 또 인터뷰를 했는데 필리핀 시위도 그 홍수 대책을 위해서 마련한 여러 재원이 이 부패 한 공무원에 의해서 오용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비리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그게 직접적인 단초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비리 저지른 사람들을 정말 끝까지 추적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만들 때까지 네. 이런 항의와 시위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이틀 전인 26일 금요일에 네. 케선시티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폭격이라는 이름의 청년 단체들이 또 시위도 했어요.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이 시위를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인데 네. 이 단체들이 부패와 약탈에 맞서서 청년과 문화단체 종사자들이 이런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이른바 소음폭격이라는 시위를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소음폭격 시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영어로는 노이즈 배러지라 그래서 소음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네. 일제히 뭐 이렇게 일제 사격, 공세 이런 형식으로 네, 하겠다는 네, 시위입니다. 이 단체 소셜 미디어 계정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시위 시간, 장소, 또 시위하는 방법 이런 가이드가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시위는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전국 어디에서나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각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네. 또 여럿이 모여서 할 수도 있고 각자 자신이 있는 데서 1인 시위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법은 이제 일제히 소음을 같이 내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소음을 낼 수 있는 무슨 도구를 네. 사용해도 됩니다. 뭐 네. 우리 흔히 생각하면 뭐 드럼통이라든지 뭐 양철 깡통도 두드려도 네. 되고 프라이팬, 냄비 이런 걸 두드려도 되고요. 네. 큰 소리를 자동차 경적도 가능하고 네. 무조건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 뭐 트럼펫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을 동시에 두드리자라고 소음을 내자. 네, 맞습니다.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네. 그게 시위의 방법이니까 뭐 소음 정말 사실은 네, 맞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주목받는 효과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이런 시위 냄비, 프라이팬 이런 것들을 두드리는 시위가 이전에도 있었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에 베네수엘라에서 네. 그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마두로가 3선에 성공한 직후에 열렸던 시위인데요. 이때 시위 현장에서 냄비, 프라이팬 이런 걸 들고 나와서 시민들이 한꺼번에 두드리는 시위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냄비나 뭐 프라이팬을 주방기구 두드리는 시위는 우리 예전에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특히 중남미 지역에서는 좀 정통적인 시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따로 부르는 용어도 있어요. 이 시위를 네. 카세롤라소 스페인어로 부른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카세롤라소는 냄비를 뜻하는 카세롤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 네네. 영어로는 냄비를 캐서롤. 가리키는 캐서롤에서 나온 거죠. 캐서롤. 뭐 프라이팬, 주전자, 깡통 이런 거를 들고 두드리면서 시위를 벌리는 형식인데 1960년대부터 중남미에서는 이런 시위 형태가 시작이 됐고 네. 중남미의 현대사 굴곡이 있을 때마다 이런 시위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냄비를 두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네.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의 상징이에요. 네. 근데 필리핀은 스페인 문화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번 시위가 부패로 인해서 조직적인 부패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다. 네. 경제적인 고통을 겪는다. 이런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제 카세롤라스도 시위와 정말 일맥상통하는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작은 물건들을 들고 두드리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여러 사람들이 모인 데서 나가서 한꺼번에 두들기면 더 효과는 좋겠지만 네. 우리 뭐 아파트라면 네, 베란다 집에서, 나가서 그냥 네. 그 거리를 바라보면서 두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매우 그렇죠.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부 이런 중남미 국가에서는 시위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면 굳이 이렇게 들고 나가서 두드릴 필요 없이 네. 그 소음만 냄비 두드리는 소음만 이렇게 따서 만든 CD도 있대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런 오. 것들을 틀어놓고 틀어놓고 뭐 예를 들면 뭐 휴대용 CD. 카세트 같은 거를 예, 틀어놓는다든지 예. 뭐 스피커랑 연결하든지 그래서 그런 독특한 문화도 물 있다고 두드리면 이제 합니다. 계속 팔이 아프니까 네. CD를 틀어놓고 예. 의사를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 필리핀 시위에서 일부 청년들이 홍수 피해로 희생된 인물들을 재현하기 위해서 뭐 온몸에 진흙을 네. 뒤집어 쓴 채 행진하는 모습도 있었고 일본 만화 원피스의 해적 깃발도 네. 등장했다고요. 이게 일본 그 애니메이션 만화 네. 캐릭터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원피스는 뭐 그 만화의 내용이 좀 그래서 그렇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또 관련해서 또 그동안에 보도도 많이 나갔는데 네. 이번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꽤 많았더라고요. 그렇군요. 2020년 벌써 5년 전이죠. 태국에 반정부 시위가 있었는데 네.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랑받고 있는 만화 캐릭터 햄토리가 아, 시위 상징으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햄토리는 햄스터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 시위대가 이 햄스터처럼 정부 또는 권력자들이 네. 납세자가 낸 돈을 마구 먹어치운다 이런 메시지로 이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웠고 또 만화 영화의 주제가도 부르고 또 햄스터처럼 이렇게 줄지어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태국에서도 이 햄토리 애니메이션이 매일 TV 아침마다 TV 만화 영화로 방송이 됐다 그래요. 네. 그래서 태국 그럼 아주 시민 친숙한 캐릭터네요. 이 캐릭터를 모든 사람들이 거의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 캐릭터를 특히 좋아했는데 그래서 동참하게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3월에 튀르키예에서도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반대하고 네. 또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야당 지도자들을 탄압하는 또 이런 행태에 시민들이 나서서 시위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네. 이때 일본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의 대표 캐릭터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피카츄. 큰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햄토리처럼 이게 처음부터 시위의 상징이 된 건 아니고 네. 우연히 시위 현장에 이 피카츄의 탈과 옷을 쓰고
참여한 사람이 있었대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띄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경찰에 쫓겨서 이렇게 막 이제 시위 참가자들이 도망을 가는 현장이 우연히 영상 카메라에 찍혔는데 네. 이게 소셜 미디어에 오르면서 엄청나게 화제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 네. 큰 피카츄 탈을 쓰고 띠뚱거리면서 이 도망치는 모습이 크게 주목을 받았고 그 네. 이후에 이 튀르키예에서는 네. 피카츄가 시위의 상징이 됐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인도네시아, 네팔 등 이제 아시아 지역의 이 Z세대 시위에서는 원피스 해적 깃발이 이제 저항과 연대의 아이콘이 됐죠. 네. 프랑스에서도 최근에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긴축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이 역시 원피스 해적기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는 프랑스가 일본 문화를 참 좋아하는 국가 중에 하나로 꼽혀요. 근데 이 원피스 만화 시리즈물이 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나라가 바로 프랑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프랑스 젊은이들은 이 원피스라는 만화와 캐릭터에 매우 익숙했기 때문에 네. 역시 상징 수단으로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유독 일본 이 만화 캐릭터들이 많이 사용이 되네요. 네. 예,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본은 만화 강국이고 또 그렇죠. 인상적인 캐릭터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네. 그야말로 히트 캐릭터들을 많이 탄생시킨 국가이고 또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시위의 상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피스 해적 깃발은 뭐 국내에서도 많이 보도됐지만 지난 7월에 인도네시아 시위 현장에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네. 예, 근데 뭐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온 오프라인을 거의 뒤덮을 정도로 이 캐릭터가 정말 여러 군데서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이게 계기가 그 대통령이 그 프라우보 수비안토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8월 17일에 독립 기념일인데 네. 그때 국기를 걸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국기보다는 우리의 저항을 나타내기 위해서 원피스 깃발을 걸겠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이 원피스에 워낙 이제 밀짚모자 해적단이 그 저항을 대표하다 보니 그 내용이 이게 정말 그러니까, 네. 한꺼번에 확 퍼지게 된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우리나라의 노래들이 또 아시아 시위 현장에서 많이 또 불려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K-pop. 아무래도 일본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이제 K-pop. K-팝이죠. 예. K-팝의 파워가 동남아시아 시위 현장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해 12월 말에 대만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이때 시위의 이유는 그 의원들이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 네. 파면 또는 탄핵하는 요건을 더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시민들이 이거는 서로 봐주기식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거리로 나와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그때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나온 케팝 팬들이 많았고 그게 대만 현지 언론에서 크게 이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로 왜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왔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12월 작년 말에 그렇죠. 그 시위의 네네. 어떤 독특한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집 안에 가지고 있었던 책상 네. 속에 가지고 넣어뒀던 예. 이 응원봉이 이제 응원봉을. 꺼내 든 거죠. 네. 대만의 케이팝 팬들도.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시위 현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고 사실 그냥 그 당시에 좀 너무 과하다라는 의견도 대만 내에서는 있었대요. 그런데 결국에는 대만에서도 이게 민주주의의 어떤 상식이 됐고 우리도 한국과 같은 결말을 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그런 것이 이제 대만에서도 좋든가 하는 시위 문화의 한 축을 이루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그보다 앞서서 2020년에 네. 태국 시위 때는 뭐 블랙핑크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도 했고요. 네. 그게 아무래도 현지의 젊은이들이
그런 케이팝의 노래를 중심으로 해서 시위에 더 많이 참여하는 동력이 됐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사실은 뭐 각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예, 정치에 무관심하다, 네, 뭐 의견을 잘 맞습니다. 얘기 안 한다, 뭐 이런 예. 어른들이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뭐 시위 문화, Z세대 시위 문화 보니까 확실히 다르구나,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예, 맞습니다. 하는구나. 사실 이게 느껴져요. 지난해 저도 이제 세대차가 크게 있기 때문에 네. 이 작년 말 올해 초에 시위 문화 보면서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그렇죠. 전통적인 어떤 시위 가요라든지 네, 네, 네. 촛불 대신 응원봉을 들고 나온 거는 저에게도 그랬고 저희 세대에게도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Z세대는 1990년대 중후반에서부터 201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인데 네. 정말 소셜미디어에 익숙하고 기성세대와 다른 팝문화를 정말 뿌리 깊게 이제 받아들인 세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계기였고요. 네.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니까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세대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최근에 나타나는 시위 문화는 정말 이전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전 세대보다는 개방적이고 자기 개성을 표출하기가 더욱 적극적이고 네. 또 이런 자신의 이런 그런 가치관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다 보니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이런 한 나라의 대중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더욱 퍼지기가 쉬워진 상황에서 네, 네. 이런 현상이 더욱 확산이 되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위 문화의 또 다른 형태는 계속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